네, 7번 슈입니다. 슈의 정의. 슈가 뭘까요? 네, 양배추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슈라 하고 그 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크림을 넣습니다. 슈 아라 크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비어 있는 거. 이것을 응용한 제품이 에클레어, 추러스, 파리브레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영화관에 드시는 추러스, 슈반죽을 튀긴 겁니다. 기본 배합률 보시죠. 보통 중력분 사용합니다. 버터 사용하시고 계란 2배 사용하시고 물 사용하시고 소금 들어갑니다. 어디 봐도 설탕은 없습니다. 그죠? 예, 이 비율은 기본 슈의 비율입니다. 여기에 설탕을 넣을 수 있는데 설탕을 넣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느냐, 뭐 많이 퍼지게 되고, 뭐야 잘 덜 부풀게 되고, 그런 내용이 예, 있습니다. 주재료에는 설탕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왼쪽에 반죽형 반죽에 대한 퍼짐성. 이거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니까 이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자, 슈는 사용 재료에서 밀가루와 특별히 물과 버터, 소금 요거가 이제 나중에 호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짜게 되는데 제조 공정에서 나오겠지만 좀 만드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그죠? 먼저 밀가루를 충분히 익힌다라던가 뭐 이런 게 호화가 된 상태에서 계란이 들어간다는 게 이런 게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봐요. 기본 재료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데 만약에 넣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요즘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죽에 슈 반죽에 설탕을 넣었을 때의 결과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만합니다. 슈 반죽에 기본에 없는 슈를 설탕을 넣게 되면 윗면이 동그스름합니다. 윗면이 내부 구멍이 별로 구멍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크고 이게 막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표면에 균열이 좀 약해. 양배추 모양으로 이렇게 우두두두 터져줘야 되는데 잘 안 터져요. 그다음에 색깔이 빨리 납니다. 당연하죠. 설탕이니까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색깔이 빨리 난다는 거, 물 조절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바삭거리는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바삭거림도. 자, 제조 공정 보시죠. 우리가 좀 독특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하고 소금하고 유지, 주로 버터를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밀가루를 넣고 완전히 호화시킵니다. 풀 쓰듯이 아주 그냥 멀게 져요. 약간 얘들이 밀가루가 익으니까 얘를 60에서 65도로 식힌 다음에 계란을 나누어 넣으며 대기 조절을 계란으로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슈의 대기 조절은 계란으로 합니다. 계란. 매끈한 반죽을 만들고 만약에 보통 슈에 기본 레시피에 BP 같은 팽창제가 없었어요. 아까도. 이거를 내가 좀 넣고 싶어.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꾸. 그러면 언제 넣느냐. 맨 마지막에 섞어줘야 합니다. 일찍 넣게 되면 조기 반응이 일어나서 효과가 없습니다. 반죽의 대기 조절은 계란으로 한다. 철판의 간격을 충분히, 그러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짜라는 얘기입니다. 분무, 물을 뿌려서 또는 침지, 물에 담궈서 충분히 윗면에 물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이유는 분무나 침지하는 이유는 껍질이 너무 빨리 형성되면 잘 안 터져요. 오븐에서. 툭툭툭 터져줘야 되는데 껍질 형성을 너무 빨리 할까 봐 물을 뿌려서 천천히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58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슈 반죽에 분무하거나 침지, 물에 담그는 이유가 뭐냐? 껍질 형성을 좀 천천히 하게 해서 얇게 해서 잘 터지게 하려고 한 효과가 있다. 슈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많아요. 굽는 요령이 시험에 잘 나오죠. 처음엔 아랫불을 높여서 굽다가 충분히 팽창되고 나면 또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아랫불을 줄이고 윗불을 높여 굽는다.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팽창 중에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다. 거의 뭐 열을 일이 없어요. 30분 동안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느 순간 잘못 열면 팍 주저앉는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기공이 있었으니까 안에 쭈그러드는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에 뭐 거의 뭐 단골이죠. 얘도 슈를 굽는 제조 공정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문을 뭐 자주 여닫아 색깔을 예쁘게 완전히 익혀 굽는다. 이렇게 잘못된 거죠. 이런 거가 나오는 경우가 뭐 너무 흔해서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을 겁니다. 자, 슈 문제점과 원인을 한번 보시죠.
문제점. 슈 바닥이 가운데가 이렇게 솟은 거예요. 쑥 들어간 거지. 이렇게 나온 거지. 오븐 바닥 온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븐 바닥이 높아서 아랫불이 너무 센 겁니다. 또는 이게 팬 기름을 이제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떨어지니까. 이때 팬 기름을 너무 많이 발랐거나 반죽을 짤 때 윗부분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굽기 중에 수분을 많이 잃은 경우에 너무 건조하게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웠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구운 후에 쑥 껍질이 수축을 해. 수축을 하니 껍질이 오므라들었어. 이건 100%덜 구운 거예요. 갈라진 부분이, 터진 부분이 갈색이 나도록 구워주셔야 구운 다음에 수축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굽는 시간이 짧았다. 낮은 온도에서 짧게 구우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또는 화학 팽창제를 너무 많이 쓰게 돼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반죽이 질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자, 슈 껍질 밑부분이 접시 모양으로 올라온다. 이건 100% 팬기름칠 과다입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네요. 문제를 이제 외워요, 제가 이제. 8번 타르트 되겠습니다. 타르트라고 하는 건 얇은 원형 틀에 반죽을 깔아 과자 모양으로 그 위에 크림을 채워서 굽는 것입니다. 크림법으로 제조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아몬드 타르트가 이거죠. 아몬드 크림 넣어서 아몬드 슬라이스 뿌려서 굽죠. 제조 공정은 껍질은 글루텐 형성이 안 되게 반죽해서 크림법으로 하죠. 크림법 냉장 휴지하고 해야 이제 바삭하게 껍질을 만들고 안쪽까지 끝까지 밀어줘서 해야 수축을 해서 여러분 이게 충격물이 바깥으로 새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수축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안에 밀어 넣어줘라. 크림을 너무 많이 짜지 말아라. 뭐 이런 타르트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케이크 도넛이라고 하는 거, 넌킨에가 퍽퍽한 거 그거 있어요. 요거는 독특하게 크림법으로도 하고 공리법으로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공리법으로 하고 써놨습니다. 반죽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정도 됩니다. 이 도넛 반죽도 휴지라는 거를 합니다. 길기 때문에 요거를 좀 휴지해 주면 표피가 쉽게 안 마르고 우리가 이제 밀어 찢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밀어 찢기가 아주 쉬워지고 잘 부푸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튀김 온도 180도에서 196도 제가 외워달라고 했죠. 또 튀김 기름의 적정 깊이 12에서 15cm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튀김 기름의 적정 깊이는 12에서 15cm입니다. 튀겨놨는데 도넛에 기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짜질 정도로 기름이 많이 나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름을 반죽이 많이 먹은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넛 하면. 자, 튀김 온도가 낮아요. 튀김 온도가 낮아. 튀김 온도가 낮아. 기름 온도가 낮아. 그 다음에 반죽에 수분이 많아. 지름 반죽. 그 다음에 이 반죽에 설탕과 유지와 팽창제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만든 반죽이. 너무 오래 튀겨. 오래 튀길수록 계속 기름을 먹어요. 그 다음에 너무 믹싱을 짧게 해서 글루텐이 약해. 기름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튀김 온도가 낮으면 영락없이 기름이 그냥 계속 찌덕거릴 만큼 많이 먹습니다. 튀김 온도가 낮거나.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튀겨놨는데 부피가 작어. 왜 작어? 너무 튀김 온도가 높아서 색깔이 빨리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피가 작게 나오고 가운데 설릴 거 안 익었지 또. 이러면 아주 그냥 미치는 거예요. 또 튀겨봐야 기름만 먹고. 너무 짧게 튀긴 겁니다. 짧게 튀긴 경우가 온도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꺼냈겠죠. 강력분을 사용했거나 반죽 온도가 낮은 경우에 부피가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과입니다. 냉과. 여러분 냉과는 뭡니까? 냉장고 할 때 냉자예요. 굽거나 튀기거나 찌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굳혀 먹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티라미수 아닙니까? 티라미수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냉과에는 무스, 블라망제, 바바루아, 젤리, 푸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냉과의 종류에는 프랑스어로 무스는 거품이란 뜻이죠. 무스 거품. 뭐 계란, 설탕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 젤라틴이란 거 하는 거. 우리 사실 티라미수에는 젤라틴을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이게 홀 정도로 만들 거면 젤라틴이 좀 들어가 주는 게 이제
예, 컵 같은 데다 안 담는 용도에는 들어가죠. 불나방제, 하얀 음식이란 뜻이에요. 하얀 음식, 예, 생크림, 젤라틴, 우유 넣었습니다. 바바로아, 여기도 역시 다 젤라틴, 젤라틴, 역시 하얀 거, 노란 거, 하얀 거 다 만들 수 있겠죠. 예, 역시 굳혀 먹는 디저트. 젤리, 여러분 젤리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젤리, 뭐 무스에도 중간에 많이 넣기도 하는데 젤라틴이 들어가는 안정제를 넣어서 만든 얼린 디저트 젤리. 푸딩, 요즘에 또 요게 대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푸딩. 푸딩은 한마디로 여러분 계란찜이에요. 계란찜인데 계란, 설탕, 우유 등을 혼합하여 중탕으로 낮은 온도에서 굽죠. 낮은 온도에서 찌듯이. 설탕 1에 계란 2, 계란이 2예요. 계란 2, 설탕 1에 계란 2 넣고 제조해서 95% 패닝. 자, 다음 중 패닝량이 가장 많은 제품을 고르시오. 푸딩이죠. 그대로 나오거든요. 95% 푸딩을 가장 많이 패닝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기포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150도에 구워서 낮은 온도에서 찌듯이 중탕으로 굽습니다. 다음 중 냉과류에 속하는 제품이 뭐냐? 네, 무스죠, 무스. 요런 게 여기까지가 제가 반죽법에 따른 제품별 반죽법이었습니다.